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보는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죠. 우리가 뭐 시트라든지 도어 트림이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난주에 자동차 업종, 특히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띄었고 PER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가 3배, 그다음에 PBR이 0.8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 자리에 조금 걸려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자동차 업종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략주로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뉴욕 증시도 나스닥,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주도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 날 코스닥이 저점을 좀 찍고 나서 금요일 급반등을 하면서 성장주가 좀 흐름이 좀 좋았어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역시나 좋은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급등을 하면서 성장주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결국 성장주가 오르게 되면 추이를 좀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히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SK스퀘어인데요. SK그룹주의 중간 지수입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지분은 20.07%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년 3월 달에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버는 돈을 주주 환원에 좀 많이 쓰겠다라는 거. 그러다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좀 진행을 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PBR이 낮다 그래갖고 주가 급등하기보다는요. 주주 환원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여력이 되는 기업, 그다음에 퍼가 굉장히 좀 낮은 기업,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는 그런 모습인데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퍼가 굉장히 좀 낮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다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인프라코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일단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4,18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비 한 25% 좀 증가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 급등을 했습니다. 5% 정도 올라오면서 8,900원에 좀 안착하는 모습인데 9,000원의 저항이 심하지만 과연 오늘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더 매수가 좀 유입될지는 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목이라든지 성장주도 좀 같이 움직이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지난주에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개장적 체크 포인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중국 지준율 인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좀 발표가 됐죠. 0.5%.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는 사실상 저점을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발표되고 나서 조금 꼬리가 나타나고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 좋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다만 지난주에 이미 좀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재룡전기랑 재룡산업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변압기로서 상당히 좀 핫했던 종목인데 작년 9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적인 어떤 우하향을 좀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 11월, 12월 반등을 하고 1월 달까지 쌍바닥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3,000원의 돌파가 나타나게 되면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 좀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3일제약인데요. 12전환 물량과 BW 행사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2전환 물량은 19만 주, 약 19만 주 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BW 같은 경우도 164만 주인데 가격은 지금 한 7,000원대 초반에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부담은 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소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매물 소화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략주 시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업종은 오늘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품주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스권이 그려주고 있는 종목에서도 기존에 탄력이 좋았던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AMD 쪽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도 그동안 많이 못 간 것 중에서 호재가 좀 있거나 아니면 PER이 굉장히 좀 낮은데 역시 호재가 있거나 이런 쪽은 오히려 좀 탄력이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 섹터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큰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에 대한 좀 주목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반도체 업종 안에서 GST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칠러 장비와 스크러버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칠러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이고요.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 정화입니다. 유해 가스 정화인데 중요한 건 이 칠러 장비를 TSMC 쪽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년 아닌 재작년까지 한 2년 정도 좀 공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수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감 요인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AI 산업이 발달하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급증을 하고 데이터 센터 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발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냉침 냉각, 그러니까 좀 액침 냉각이죠. 액침 냉각. 액침 냉각 기술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액침 냉각기를 GST가 작년 10월 달에 좀 출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AI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수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오히려 이제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목표치는 35,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6,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GST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도 유망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